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어느 날 초대받은 생일잔치가 생각지도 못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순간을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타에 사는 캐리 밀러입니다. 3년 전 어느 날 저희 집 우편함에 예쁜 초대장이 들어있었어요. 이웃집 한국인 부부가 아이의 첫 번째 생일 파티를 연다고 해서 초대한 거죠. 저희 부부는 갈까 말까 많이 고민하다가 참석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생일 파티겠거니 했죠.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건 그냥 생일 파티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장식에 전통 의상, 그리고 수십 명의 하객들까지. 마치 결혼식 같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한국에서는 돌잔치라고 해서 아이의 첫 돌을 아주 특별하게 기념하는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이가 없어요. 남편과 저는 몇 년째 난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여러 번 시술을 받느라 높은 비용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죠. 그래서인지 생일 파티에 가면서도 솔직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나는 아이도 없는데 이런 자리에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돌잔치는 제가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곳에서 저는 단순히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축복하고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쁨을 나누는 한국인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마음속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잔치가 열리는 장소에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생일 파티라고 해서 그냥 케이크 하나 올려놓고 가족들끼리 모여 조촐하게 축하하는 정도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완전 스몰 웨딩 같은 분위기였어요. 입구에는 사진 촬영을 위한 세련된 포토존이 꾸며져 있었고 홀 한가운데에는 화려한 돌상이 놓여 있었어요. 돌상 뒤에는 동양적인 그림이 붙어 있는 병풍이라 불리는 것이 둘러져 있었죠. 돌상 위에는 한국 전통 떡과 과일들이 정성스럽게 진열되어 있었고 무지갯빛 한복을 입은 아기가 부모님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아기 엄마와 아빠는 색이 정말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치 한국 드라마 속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죠. 하객들도 많았어요. 가족, 친구, 심지어 회사 동료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죠.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해주는구나. 나는 언제쯤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저에게 이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돌잔치를 끝까지 지켜보며 무언가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때 아기가 앉아있는 돌상 앞에 한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오며 샴페인이 든 잔을 두드리며 우리를 주목시켰습니다. 바로 아기의 아빠였죠.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더니 마이크를 잡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우리 제이미의 첫 돌을 축하해주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순간 저는 아기의 아빠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격과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이 작은 생명이 무사히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우리는 한국에서 온 지 몇 년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동입니다. 돌잔치는 한국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입니다. 아이가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다는 것은 과거에는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찡해졌어요. 한 생명을 축복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쁨을 나누는 이 문화가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나도 언젠가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직은 감정이 복잡했어요. 그때 아기의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돌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즐겨주세요.
그리고 축하 음악이 흘러나오며 파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아기의 아빠가 힘찬 목소리로 인사를 마치자 축하 음악이 흘러나오며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먼저 가족이 함께 케이크를 자르고 모든 하객들이 건배를 하며 아기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어요. 분위기는 정말 화기애애했죠. 그런데 돌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돌잡이였죠. 자, 이제 우리 제이미가 무엇을 잡을지 모두 주목해주세요. 아기의 부모님이 기대 어린 눈빛으로 아기를 돌상 앞에 앉혔어요. 돌상 위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놓여 있었어요. 붓, 돈, 청진기, 마이크, 골프공, 그리고 요즘 부모들이 많이 올려놓는다는 키보드와 카메라도 있었어요. 하객들은 각자 아기가 무엇을 잡을지 예측하며 응모권을 적었어요. 저도 재미삼아 참여해봤어요. 이 아기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며요. 그리고 드디어 아기가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만약 내 아이가 이런 순간을 맞이한다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지금까지 난임 치료를 받으며 저는 희망과 절망을 수없이 오갔어요. 내 몸에 수도 없는 주사 바늘을 찔러 넣으며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볼 수 있기만 간절히 바랬죠. 포기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한 적도 많았어요. 주변의 귀여운 아기들을 보면 저희 부부만 루저가 된 것 같아서 힘들었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안 보내주시는지 하느님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돌잔치를 보면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이 단순한 출산의 의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한 생명의 미래를 함께 기원하는 과정이라는 걸요. 그 소중한 생명이 찾아오면 고이 잘 품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며 1년 동안 잘 키워내는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잔치가 알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객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와, 우리 아기 의사 되려나 봐? 아기는 손에 청진기를 잡고 있었죠. 저도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었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돌잡이라는 게 한국 문화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한국인 할머니가 제 표정을 읽으셨는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어오셨어요. 처음 보는 행사인가 봐요? 네, 이런 문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아이가 뭘 잡느냐에 따라 미래를 점친다고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아기들이 돌을 넘기기도 힘들었어. 많이 죽어나가서 이름도 나중에 지어주고 그랬어. 그래서 살아남은 걸 축하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의미에서 돌잔치를 크게 했지. 그래서 저기 놓인 물건들은 다 의미가 있단다. 할머니는 먼저 아기가 쥐고 있는 청진기를 가리켰어요. 저걸 잡으면 의사가 된다는 뜻이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의미야. 그 다음 붓과 책을 가리키며 설명하셨어요. 이걸 잡으면 공부를 잘해서 학자가 되거나 교육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붓 대신에 연필이나 볼펜도 올려. 저는 흥미롭게 듣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다른 물건들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돈이나 신용카드를 가리키며 이건 말 안 해도 알겠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는 뜻이야. 쌀을 가리키며 옛날엔 먹을 게 귀했어. 그래서 쌀을 잡으면 먹을 걱정 없이 풍족하게 살 것이다라고 해석하지. 실과 국수를 가리키며 이건 길잖아. 그래서 오래 살라는 의미야. 장수를 상징하지. 마이크와 카메라를 가리키며 이건 연예인이나 방송 관련 일을 하게 된다는 뜻이고, 야구공이나 골프공을 가리키며 이걸 잡으면 운동선수가 될 운명이려나?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기가 뭘 잡았느냐가 아니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란다. 돌잔치는 단순한 점을 보는 행사가 아니야. 우리가 이 아이의 미래를 축복해주는 자리인 거지.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면서도 정작 생명의 소중함과 축복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단순히 한국의 전통 문화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축복하는 특별한 순간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돌잔치가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저 아기가 무엇을 잡는지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한 마음으로 한 생명의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 깊은 순간이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덧붙였어요. 사실 이 돌잡이라는 게 꼭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야. 아, 그래요? 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손자는 돌잔치 때 돈을 잡았거든. 그래서 다들 우리 집에 부자 난다 하면서 엄청 좋아했어. 그런데 지금은 돈보다는 예술을 더 좋아하는 아이가 됐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돌잡이는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지. 돌잡이는 점을 치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축복하는 거야.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저는 그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만약 아이를 갖는다면 그 아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라는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잔치에서 가족과 친구들이 한 아이의 삶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를 갖는다는 게 단순히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축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씩 희망으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어요.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아기를 안고 하객들과 사진을 찍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고 사람들은 즐겁게 이야기 나누며 축하하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건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구나. 이건 한 생명이 태어나고 건강히 자란다는 것을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자리구나.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이를 갖는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잔치가 무르익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졌어요. 하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었고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돌잔치에서 느낀 감정을 곱씹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기 엄마가 다가와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어요. 캐리, 오늘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즐겁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신기한 경험이에요. 돌잔치가 이렇게 큰 행사인지 몰랐어요. 아기 엄마는 살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사실 저도 이 자리를 맞이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조용히 고개를 기울였어요. 저 사실 난임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말요? 네, 저희도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이곳에서는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한국에 가서 여러 번 시술을 받았고 실패도 많이 했죠. 솔직히 포기할까 고민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고 드디어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감격의 눈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돌잔치가 더 특별하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우리에게 온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녀는 잠이 든 제이미를 안고 조용히 속삭였죠. 그녀의 그 말이 제 가슴 깊숙이 와닿았어요. 힘든 난임으로 인해 지쳐가던 저에게 그녀는 말없이 희망을 건네고 있었어요. 캐리, 혹시라도 힘들어하고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말아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스스로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죠.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제이미의 돌잔치를 보면서 그리고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이를 갖는다는 건 단순히 생물학적인 일이 아니라 한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고 축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로부터 3달 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순간을 맞이했어요. 생전 처음으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작년 1월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답니다. 처음 올리비아를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긴 기다림 끝에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펑펑 눈물을 흘렸답니다.
소중한 아가야, 너를 만나기까지 참 오래 걸렸구나. 그리고 어느덧 우리 올리비아가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첫 돌이 다가오자 저는 한국인 친구들의 돌잔치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단순히 한국인들은 아이의 첫 생일을 참 크게 기념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저도 우리 아이의 첫 돌을 특별하게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잔치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컨셉을 정하는 것부터 음식, 장소, 초대할 사람, 돌상 장식까지 거의 결혼식을 진행하는 것 같았죠. 한국인들은 보통 전문 돌잔치 업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미국에서도 돌잔치가 유행이라 예쁘게 해주는 업체는 벌써부터 예약이 꽉 차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힘든 거였어? 예전에는 그냥 전통이라서 하겠지 싶었는데 막상 직접 준비해보니 이게 단순한 파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돌을 준비하는 과정은 곧 부모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과거에 난임으로 힘들어하며 절망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아이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던 나 한국인 친구의 돌잔치를 보며 나는 언제쯤 이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했던 나. 그때는 그저 부럽기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첫 돌은 부모로서의 성장을 의미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엄마가 되었고 제 아이의 첫 돌을 준비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이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적 같았어요. 그리고 첫 돌은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아이가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준 것에 대한 감사의 자리였어요. 그리고 부모가 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이기도 했고요.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저는 단순히 이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한 생명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죠. 돌잔치 날에 예쁘게 꾸며진 돌상 앞에서 우리 올라비아가 환하게 웃고 있겠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속삭일 거예요. 내가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